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챗 GPT 활용에 대해서 책을 쓰셨고 AI에 대한 교육 대전환이라는 그러한 그 명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책을 쓰셨죠?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쓴 책들이 한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 5권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단독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뒤로는 그 성적 없는 성적표라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교육 과정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적이 들어가는 성적표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이나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느 학교 나오시고 전공은 뭘 했고? 네. 저는 퍼듀라는 대학에서,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퍼듀라는 대학에서 박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교육공학이라는 그 전공을 했습니다. 교육공학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낯설 수가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잘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그런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들이고요. 그 학문 분야 중에서 특히 제가 하는 분야는 그 학습 분석학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학생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학기가 보통 16주인데 16주가 시작하고 나서 2주가 되면 이 학생은 F가 될 거야, 이 학생은 C가 될 거야, 이걸 예측을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F 학생이 B가 되고 F 학생이 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진단과 처방을 함께 내려서 이 학생들이 그 완전히 학습할 수 있게끔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 교수법이라든가 학습법을 지원해주는 그런 학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는 그 UVA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고요.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그 대학원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쓰신 거를 보고 또 이번에 특별히 챗 GPT 활용에 대해서 AI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챗 GPT는 뭐고 네. 또 AI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 안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인공지능이 방금 말씀하신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 AI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도 이제 개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부르는 거는 Generative AI라고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보면 체스를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든가, 바둑을 사람과 싸움과 이긴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퀴즈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질문이 나오면은 그거를 맞추고 하는 식의 이제 그 제퍼디 같은 이런 쇼 같은 데서 나와서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이런 단순한 작업들을 했다면, 지금은 이 생성형 AI 자체는 자기가 어떠한 인간이 만족할 만한 답들을 학습을 해서 제공을 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그 네이버 같은 검색과 다른 거를 보시면은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이제 이미 결정된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방 간에 대화를 나누듯이 주고받는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검색하면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생성형 AI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를 주고 나서 그거에 만족하지 않거나 다른 결과를 원하면 다시 물어보고 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알 때까지 그런 그 학습 과정들을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네. 앞으로 그 인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이 챗GPT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선두주자로 먼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챗봇이라고 그래서 대화형 모형으로 그 모델로 나와 있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미지 생성하는 미드전이라든가 뭐 어떤 학문적으로 우리가 PD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것들을 요약해주는 뭐 스칼라 그 AI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차트를 만들어주는 뭐 쇼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나오면서 우리 삶 자체가 되게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지금까지는 단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단순 업무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안 하고, 여기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단 뭐 10초, 5초 만에 모든 작업들이 다 완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엇을 입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코딩을 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는 어떠한 뭐 음식을 직접 뭐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담은 음식을 만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좀 더 효율성을,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거의 삶 속에서 눈을 뜨고 눈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AI와 함께하는 이런 상황들이 될 거고요. 우리 이런 일자리에 대한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그 육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쓰고 육체를 많이 썼던 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이 하는 잡들은 없어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그런 역량, 그런 창의력, 협업 능력,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걸 발휘하는 이런 그 일자리 군들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네. 그 AI가 제공한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은 어떤 것들이 하게 됩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다가 질문을 해서 네. 나온 답에 대해서 사람이 이게 좀 그런 것 같아라는 그러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검증은 네. AI 자체가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자기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자기가 명령어를 입력한 거는 자기가 유일하게 명령어를 입력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명령어를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로 명령을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재생산 버튼이 있어서 다시 누르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원할 때까지 계속 가는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검색한 결과가 나와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보는 걸로는 우리가 너무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다 틀리다의 결과가 오답을 보였다는 건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게 검색 사이트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했는데 임진왜란이 뭐 그 나온 배경을 잘못 말하던데,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던데,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처음 주는 작업에서 답변부터 우리가 원하는 답변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내는 그런 일련의 그런 검색 결과 이런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 우리가 뭐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께서 어떠한 그 새로운 그런 화학 실험에 대한 것들 알려주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오답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생성, 그다음에 추가 명령어 넣고 하면서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오해로 발생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결과에 대한 오답이라든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거짓인데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과정 때문에 사람들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거를 결과를 그대로 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우려는 조금 더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이나 네. 뭐 다른 검색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참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분들이 남들이 같은 검색을 하는데도 결과물을 잘 찾아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AI에다가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검색을 요청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일들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그 프롬프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를 실제로 이제 짜내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명령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같은 명령어를 제공을 했을 때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챗GPT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과물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궁금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명령어가 우리가 치트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목소리로, 나의 말투로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검색을 잘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명령어 선정을 잘해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왜냐면 여러 번, 3번, 4번 반복 작업을 할 거를 한 번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효율성이나 효과성 부분은 좋아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 목소리, 내 말투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챗 GPT 활용은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제 첫 번째는 이제 책에 대해서 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챗GPT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개발 배경.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 이런 언어 모형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조금 있는 데이터로 분석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또 신경인공망 그런 번역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 대 단어, 문장 대 문장의 번역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스스로가 강화시키는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답하니까 좋아하더라, 이렇게 답하니까 싫어하더라, 이런 학습을 막 시킨 거예요. 이런 사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교화 과정들을 거친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지 생성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생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챗봇도 마찬가지고 같은 형식들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나온 생성형 AI 시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육의 변화가 왜 돼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자계산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컨닝에 쓰일 확률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다 손으로 필기만 하고 살면 우리가 과거로 가는 답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런 치팅, 그런 컨닝이 안 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쓰면서 마지막에는 사례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사로서 이제 자기의 수업을 이런 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학습자로서 초중고 학생들이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자라고 하면 초중고도 있지만 대학, 대학원,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습자들, 기업 교육이랑 지역 교육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육, 그다음 기업 교육, 직업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같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사례 같은 것들을 잘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장이나 또 말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림이나 이런 걸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GPT가 무료 버전이 우리가 챗GPT 3.5라고 하고요. 그다음 GPT-4가 있거든요. 근데 유료 버전은 한 달에 20불씩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 이 무료 버전에서는 불가능한데요. 유료 버전에서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3가지씩 입력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은요, 이미지로 해서 놓은 거에서 이미지 안에서 글씨 같은 것들을 다 추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OCR이라고 하거든요. 글씨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안에서 거기 안에 있는 문장 같은 것들을 뽑아낸 게 다시 질문이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과정들도 다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이제 AI가 활성화가 되면은 네.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러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을 세워갖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개발 과정, 이런 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12가지 정도의 원칙들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세부 항목들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이런 도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럼 얘는 계속 완전히 학습을 해서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학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막아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쓰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함과 동시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러한 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미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움직임은 시작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돌이 떨어지고 이제 파장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파장은 계속적으로 번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파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파장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물 안에 가라앉는 돌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파장에 올라타서 쭉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이게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조금씩 이런 책들이나 이거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로그인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책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방법하고 네. 혹시 유튜브라든지 네네.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네네.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은 뭐 한국의 예스24나 교보문고, 알라딘 같은 그 대형 서점의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책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이북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편하신 상황으로 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사이트는 따로 없는데요. 제가 그 하이유에스 코리아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리즈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사례 같은 것들 한 가지씩 하면서 이제 시리즈로 여러 가지 해서 저희 같이 시청자분들께서 최소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챗GPT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혹은 자기 업무 분야에서 조금씩 그 시작해 보시고 활용해 보실 수 있게끔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뭐 하는 그런 그 길잡이를 제가 좀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